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 첫마크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요. 여기가 아주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6월 임시국회 내내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거부터 여당은 논의하자 그러고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먼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아마도 여야 간에 논의 순서를 가지고 지금 서로 사파싸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에 정부 발의안이 제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안에 보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주항공청을 준비해 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관련 법안도 3건이나 되고 그리고 기존에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 등등 관련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수를 해도 올해 안에 발족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보통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큰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고 관례인데 이 문제를 지금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문제라든가 논란이라든가 그다음 오염수 그다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섞어서 먼저 현안 질의부터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조금 좀 선호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고 정부 지원 체계도 구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걸 좀 시급하게 먼저 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질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시간이 1년씩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논의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든지 이어서 하든지 좀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예, 조기현 위원장님. 어쨌든 과기정통의 최대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문제가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며칠 후면 일본이 방류한다는 입장이 거의 서 있는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면직된 상태이고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지금 KBS 수신료 등 주요 결정사항을 막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현안이 있나요? 우주청 설립 반대하지 않고요.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임위 가장 시급한 현안을 놔두고 우주청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의사일정 협의 않는 것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불리하다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우주청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우원식 의원도 아마 단식 투쟁에 동참을 하고 윤재갑 의원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고 그건 좋습니다. 자,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이정미 대표는 좀 이해가 가요. 일본 대사관 앞이니까. 예.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목표로 한 단식 투쟁을 왜 국회 본청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단식을 하는 이유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장외투쟁이든 장례든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정부가 수산물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다액종 점검을 위해서 시험 기간을 줄인다든가 위치를 늘린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까지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반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를 걸고 지금 단식을 하겠다는 건지 어디를 향해서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거는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자극적인 내용을 던져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국내 정치용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요. 또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이 이슈를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청래 부원장님께서 이거 왜 국회에서 하고 딴 데 가서 해야 돼? 어떻게 보세요? 국회가 우선 1차적 책임도 있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물론 그 일본 가가지고 왜 의원 외교 같은 걸 일본 뭐 가서 총리 집무실 앞에서 하든지 뭐 이 일본 의회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자민당사 앞에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 야당이 그럴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범위 그를 오히려 좀 축소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일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걔를 같이 하면서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일본에 현지에 가서 반대한다는 게 의미가 사실상 반감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건 어쨌든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이 양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근데 외교에선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외교에 일국의 이익이 다 관철되는 경우는 없긴 없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이익에는 뭐 정확히 100% 부합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왜 방류를 찬성해야 되는 건지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전하다고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IAEA 아직 뭐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일본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이 알프스를 통해서 그 저감되는 수준이 문제가 없다는 일본 도쿄전력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 그래도 뭐 삼중수소가 체내 누적될 게 위험성 같은 다른 반대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정부에서는 이제 일본 측이 얘기하는 안전성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내놓는 대책도 당장 내일 모레 방류한 이후에 사후적 대책입니다. 근데 향후 30년 동안 계속 방류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일단 나선 방류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6개월 보류 후에 뭐 해양 방류 말고도 일본 정부도 한 5가지 방안 검토해 왔지 않습니까? 뭐 수증기로 방류하는 거 수소화시켜서 또 배출하는 거 아니면 땅속에 묻는 방법. 근데 결국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들 밝히듯이 경제성이었어요. 제일 싸게 들어가니까. 그러면서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들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대응하자는 서신도 민주당이 보낸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를 일본 정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민주당만 반대하는 뭐 야당만 정의당 포함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했다. 이거 사실에 맞지도 않고 당장 방류하고 난 다음에 이 수산물에 대해서 피폭 여부를 계속 언제까지 어떻게 조사하고 그 뭐 시료 채취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지금 그 정도 예산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단식 외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뭐 말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근데 뭐 이익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아니 국민을 그 정도로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 중에 그 수산업자라든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게 실제로 그 정도로 위험한 건지 아닌지 지금 민주당의 형태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정치권이나 정부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방류를 일본이 결정해서 갈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고 일본에게 데모를 하든지 하지 말라 그러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지금 국제적인 검증기관도 못 믿겠다고 하면 뭘 근거로 해서 싸울 것이며 뭐를 근거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입니까?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건 아니죠. 제가 좀 여쭤보고 이태규 의원하고 제가 좀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태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서 폭발이 됐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양의 뭐 아까 몇만 톤이라 300만 톤인가 하는 게 매일 그게 방사능 오염수가 아무런 여과 없이 바다로 다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많이 흘러나왔는데 그럼 우리한테 그때 좀 이상한 게 있었으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걱정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그냥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영향이 상당히 미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가 그럼 뭔지 이런 걸 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이태규 의원이 그런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그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2021년 4월입니다. 예. 그럼 문재인 정부 당시였고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그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부 측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거는 실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왜요? 뭐 서울대 핵물리학 교수 이제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 얘기로는 그때 누출된 그 핵폐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지하수로 스며서 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 흘러 들어간 양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추적 조사는 안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그렇게 됐는데 바다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일부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근거를 어느 정도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장의 위험성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세슘 기준치 초과하는 우럭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거 후쿠시마 앞바다 지금 아직 방류가 안 됐으니까 방류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때 그때에 그렇죠. 이게 얼만큼 그게 오염이 됐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럭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엔 문제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10년 동안에도 방사능이 누적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었다면. 글쎄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그 2011년 사고 이후에 그 오염도에 대한 어떤 우리 점검이나 조사가 어느 계속 정도 있었죠. 방사능 검사는 계속하죠. 네. 여기 그 뭐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는 제가 뭐 그 이태규 의원 말씀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려라는 게 아무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게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 또 우리나라 수협에 해당되는 어민 단체들도 일본 경제산업상 만나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일본 현지에서도 반대하는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쿄전력이나 정부가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일본 주민의 후쿠시마 주민 설득도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들 만나서 최종 입장을 듣고 설득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일본 현지 주민들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를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지금 받아들여서 아무 문제 없다고 불안한 국민을 그렇게 설득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해볼 수 있죠. 합의를 해서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이나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닥치고 반일이고 닥치고 반대인데 지금 말하자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야나 정부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합해야죠. 그걸 뭐 안 하고 부분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여기 참여 먹었다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 뭐 이제 사드 괴담 지금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괴담 대 괴담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행동이죠. 또 마침 이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자파 위험성이 없다는 뭐 보고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기로 어쨌든 다행스럽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들 계속적인 반대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임시 배치 이후에 이제 본 배치, 실제 공여부지 전체적인 배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환경영향 평가였는데 그게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어제 환경부 국방부 합동 보조자료 내면서 전 정부서 미룬 환경영향 평가 완료,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박수영 수석도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사드 문제에 대한 그 안전성이 검증됐으니까 주민 여러분 이제 반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오염수 문제하고 설득하겠다. 괴담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여전히 주민들이나 뭐 단체들은 민주당하고 이제 관련도 없습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 자체에 대해서 전략 환경 평가를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여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쪼개놓은 1차 부지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환경 평가, 소규모 평가에 그쳐서 실제 전체가 다 배치될 때 이 전체파 영향에 대한 측정이 안 된 거 아니냐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법에는 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대표가 참석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 설득이 안 됐고 국방부가 그런 설득 노력을 계속 하해 오고 있었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평가 기간의 문제도 있고요. 아직 지역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지역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제 6개월 내에 빨리 끝나겠다는 입장에 맞춰갖고 지금 허겁지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아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지 10개월 만에 됐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때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무슨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핑계를 대는 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듣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